안녕하세요. 우리에게 가족이란 존재 참 양면적이죠. 때로는 세상 가장 큰 힘이 되어주지만 또 어떨 땐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. 이 풀기 힘든 관계의 매듭 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.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복잡한 관계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,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진짜 치유의 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. 네, 바로 그 복잡한 마음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. 혹시 지금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드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. 어쩌면 그건 당신의 잘못도 또 부모님의 잘못만도 아닐 수 있거든요. 자, 그럼 첫 번째 여정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성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. 특히 21살이라는 나이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왜 그렇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하는지, 그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. 저자는 수많은 가족 갈등의 뿌리가 바로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. 다 큰 성인 자녀를 아직도 내가 이끌고 보호해야 할 어린아이로 보는 거죠. 하지만 이제 부모의 역할은 바뀌어야 합니다.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에 대해 가장 믿음직한 자문가가 되어주는 것, 바로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자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? 자,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.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안타깝게 놓치고 있는 핵심적인 소통의 문제가 있거든요. 법칙은 정말 간단해요. 바로 지시를 멈추고 의논을 시작하는 겁니다.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명령이 아니라 의논이라는 거죠. 밥은 먹었니? 어디니? 같은 일방적인 걱정이나 확인보다는 요즘 이런 상황인데 네 생각은 어때?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. 자녀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대화 말이죠. 자,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예시가 하나 나옵니다. 아빠, 벤츠 한 대 사주세요. 이 한마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소통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. 저자의 일화를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. 아들이 뜬금없이 벤츠를 사달라고 했을 때 보통 아버지라면 어떨까요? 이 철없는 놈 하고 버럭 화부터 내시겠죠. 하지만 그건 지시와 평가일 뿐입니다. 더 나은 길, 즉 의논은 이런 거예요. 아들아, 우리 집 형편이 지금 이러이러해서 아빠가 당장 사주긴 어렵구나. 하지만 네가 정말 그걸 원한다면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볼까?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보는 건 어때? 아빠가 옆에서 힘이 되어줄게. 어때요? 이렇게 대화하면 자녀는 현실을 배우고 스스로 길을 찾는 힘을 기르게 되는 거죠. 지금까지는 아주 현실적인 소통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. 근데요, 이런 생각 안 드세요? 왜 유독 우리 가족은 더 힘들고 이런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? 저자는 바로 이 문제의 이면에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원인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. 지금부터는 그가 제시하는 조금은 다른 차원의 설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우리 가족 관계에 숨겨진 비밀, 그 숙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저자는 인생이 숙제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. 이게 그냥 어려운 일, 이런 뜻이 아닙니다. 내 영혼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과거 생에서 미처 풀지 못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생에 의도적으로 주어진 과제라는 뜻이죠. 그리고 그 과제는 신기하게도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를 통해 주어진다는 겁니다. 여러분도 혹시 왜 하필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하고 원망해 본 적 있으신가요? 하지만 저자의 관점에 따르면요. 바로 그 환경이야말로 지금의 내가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교실이라는 겁니다. 우연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과제인 셈이죠. 자, 이제부터가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.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나 자신에게서 찾는 급진적인 자기 책임의 개념입니다. 와, 이 문장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? 부모님이 나에게 혹독하게 대하는 게 부모님 탓이 아니라 나한테 그럴 만한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니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? 저자의 철학은 이렇습니다. 나의 내면 상태, 즉 내가 풀어야 할 숙제가 바로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.
비유하자면 번개를 맞으려면 번개가 칠 만한 높은 곳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. 혹독한 부모를 만난 건 역시 내 안에 무언가가 그런 환경을 끌어당긴 결과라는 거죠. 결국 환경은 내 내면의 거울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. 진짜 변화는 부모님을 바꾸려고 애쓰거나 환경을 탓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런 시도를 멈추고 오직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깨우칠 때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끝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? 저자는 말합니다. 바로 나 자신의 완전한 변화, 그리고 그로 인해 가족 전체에 일어나는 놀라운 치유가 기다리고 있다고요. 이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를 저자는 환골탈퇴라는 말로 표현해요. 정말 멋진 말이죠. 말 그대로 뼈를 바꾸고 새로 태어난다는 건데요. 과거의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찼던 낡은 나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경지. 이게 단순히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까지 이끌어낸다고 주장합니다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주장이 나누는데요. 나의 내면이 남 탓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탁해지면 그게 바로 질병이라는 형태로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. 반대로 내 마음이 맑아지면 병은 저절로 사라진다고 하고요. 저자는 우리 몸을 이렇게 설명해요. 우리 안에는 원래 긍정적인 맑은 기운이 70%, 그리고 부정적인 탁한 기운이 30% 정도 있대요. 평소에는 이 70%의 맑은 기운이 힘이 더 세서 건강을 유지하는데요. 내가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이 균형이 깨지면서 30%의 탁한 기운이 활동을 시작하고 결국 몸에 병이 생긴다는 이치입니다. 자, 그럼 이 완전한 변화, 환골탈퇴에 이르는 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모든 건 남 탓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.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제임을 깨닫고 심지어 그 경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영혼과 육신이 맑아지기 시작하는 거죠. 그 결과 나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던 가족까지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여정의 끝은요, 단순히 나와 우리 가족만 좋아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저자는 진정한 효도란 내가 얻은 이 깨달음을 널리 알려서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.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와 마음의 짐들이 눈 녹듯 사라진다고 하죠.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.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어쩌면 당신을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관계와 환경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그 안에 당신이 풀어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.